这都快要结婚了，这是谁家好人啊？临时变卦。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말이 바뀌었어요. 원래 합의했던 16만 8천 위안의 예단이 28만 8천으로 올랐다는 겁니다. 한 항저우 남자가 저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여자친구와 5년 동안 잘 만나왔고 양가 부모님도 연초에 이미 예단 16만 8천으로 합의했대요. 그런데 며칠 안 돼서 여자 쪽에서 그 돈으론 체면이 안 선다며 28만 8천을 요구했답니다. 그 남자는 이미 집도 사고 인테리어까지 맞춰서 돈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부모님께 잘 말씀드려 달라고 했는데 여자는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정말 날 사랑한다면 이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했대요. 그의 부모님은 곤란해하고 남자도 5년 연애를 잃고 싶지 않아 불면증에 시달리며 머리카락까지 빠지고 있다네요. 하지만 솔직히 12만 위안을 추가로 마련하는 건 보통 집에서는 불가능해요. 만약 이 돈이 두 사람이 함께 쓸 신혼자금이라면 빚을 내는 게 과연 옳을까요? 반대로 만약 전부 여자의 부모님께 가는 거라면 그건 그냥 봉 잡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 남자에게 말했어요. 당당하게 말하세요. 28만 8천은 못 낸다. 원래 약속대로 16만 8천이든지 아니면 파혼이다. 만약 여자가 끝까지 고집한다면 당신은 생각해야 합니다. 그녀가 진짜 당신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호구를 놓치기 싫은 걸까요? 现在的男生都集体摆烂了吗？ 요즘 남자들은 전부 집단적으로 포기 모드에 들어간 걸까요? 집 있고 차 있는 남자들은 하루 종일 낚시, 캠핑, 문구 수집이나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서 허세만 부리고 집도 차도 없는 남자들은 그냥 완전히 누워버려서 게임하고 고양이 키우고 어차피 결혼 못한다 며 자조해요. 그러면서 차라리 즐거운 집순이, 집돌이로 살자라고 생각하죠. 부모님이 아무리 결혼하라고 닥달해도 이제는 통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쪽 여자들은 속 터지게 애를 태우며 상대를 찾는데 남자들은 오히려 마치 족이 은퇴한 것처럼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네요. 진짜 그런 걸까요? 我今年35岁，已婚已育，有的一个大学室友4 저는 올해 35살, 결혼해서 아이도 있어요. 제 대학 룸메이트는 34살인데 아직도 미혼이에요. 그래서 저는 젊은 여자분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어요. 조건이 맞는 결혼 상대가 있으면 그냥 하세요. 절대 자기 개발하라 라든지 꽃이 피면 나비가 저절로 찾아온다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제 룸메이트는 지금 중등직 교사이고 정규직이에요. 능력도 있어서 차도 사고 집도 사서 이미 인테리어까지 끝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 상대를 찾으려 하니까 조금 괜찮은 남자를 만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아예 못 간다는 건 아니지만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정말 너무너무 좁아요. 좋은 조건의 남자들은 이미 일찍 결혼해버렸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자매들, 잘 생각해보고 제 말 들으세요. 为什么现在的中国社会总是在暗示女人天生就高人一等呢？ 왜 지금의 중국 사회는 여자가 태어날 때부터 우월하다는 듯 암시를 줄까요? 오늘은 지난 20년 동안 이어진 거대한 사기극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 번째 독약은 바로 여신이라는 단어였어요. 본래 여자는 그냥 여자일 뿐인데 굳이 신으로 만들어버렸죠. 화장품은 신의 물, 립스틱은 남자를 무너뜨리는 색이라 부르고 화장실 광고조차 여왕 즉위식처럼 연출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소녀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온거리의 작은 요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의미는 뭘까요? 말하기도 전에 이미 남자가 3대에 걸쳐 헌신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보세요. 여신 이미지를 만들고 남자들에게 의식, 의식감을 주라고 세뇌합니다. 차비, 이름 바꾸기 비용, 발렌타인데이엔 52개의 연속 홍포. 결혼식 비용은 3년 만에 5배나 올랐습니다. 왜? 중국 남자를 무릎 꿇게 하는 게 낙타를 바늘귀에 넣는 것보다 쉽다는 걸 누군가 발견했기 때문이죠. 더 무서운 건 이중잣대입니다. 중국 남자는 월급만 위안 안 되면 쓰레기라 욕하면서 외국 노숙자는 국제 친구라며 칭찬해요. 데이터를 보죠. 여성의 76%가 남자의 수입은 내 3배 이상이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실제 남자의 평균 수입은 여성의 1.2배에 불과해요. 격차가 1.8배나 나죠. 집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90후 세대주택 구매자 중 71%가 남자 단독 구매인데 이혼 소송에서 여성의 89%가 재산 분할을 주장합니다. 결국 수많은 남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사무실에서 996으로 일해 모은 돈을 예단 33.8만 위안에 바칩니다. 그러니 요즘 남자들은 깨어났습니다. 너희가 날 쓰레기라 욕해도 나는 이렇게 말한다. 집 안 산다. 차 안 산다. 결혼 안 한다. 월급 8천으로도 신선처럼 잘 산다. 중략, 원문 전체 유지. 결국 진짜 평등은 남자가 더 이상 현금 지급기가 될 필요가 없고 여자가 꽃병 역할을 강요받지 않는 사회입니다. 결혼할 때 터무니없는 예단이 필요 없고 이혼할 때 피 터지는 싸움도 없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我跟你们讲，结婚千万不要找年纪大的女人。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혼할 때 절대 나이 많은 여자를 선택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열심히 돈 벌고 노력하는 이유는 18살짜리 젊은 여자를 얻기 위해서지, 나이 든 여자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30살 넘은 여자들은 그냥 남겨두세요. 50살까지 남겨둬서 혼자 외롭게 살게 하면 돼요. 간단하죠? 우리가 그 여자의 청춘을 함께하지 않았는데 왜 노후를 책임져야 합니까? 그녀의 가장 소중한 청춘은 이미 다른 남자에게 줬잖아요. 우리가 다른 남자의 목까지 떠안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런 여자들은 연애 경험도 많아서 우리가 같이 잘 때마다 왠지 다른 남자가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사실이죠. 중고차를 사면 어떤 문제든 안고 가야 하지만 새 차를 사면 그런 문제는 없잖아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해되셨죠? 如果我再不结婚，要不就是我妈疯，要不就是我疯。 제가 결혼을 안 하면 미치든지 우리 엄마가 미치든지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우리 엄마는 요즘 누구를 만나든 저한테 소개해달라고 부탁해요. 얘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힘들다라고 말하면서요. 그런데 저는 지금 누가 소개해준다고 해도 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면 제가 이 나이에 미혼이면 상대방은 당연히 저를 다르게 보거든요. 쟤는 분명히 까다롭다 라는 고정된 낙인을 찍을 거예요. 그래서 소개받는 게 너무 두렵지만 엄마는 또 친척, 친구들을 시켜 제 연락처를 알려주고 너 엄마 부탁으로 왔다. 나이가 많으면 혼자 살기 힘들잖아. 이런 잔소리 끝에 내가 아는 남자 소개해줄게 라고 해요. 저는 정중히 거절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이대로 계속 가면 솔직히 저 정말 번개 결혼, 스피드 혼인 해버릴지도 몰라요. 더는 못 버티겠어요. 昨天呢，有一个在深圳上班的女孩子说找我介绍对象， 어제는 한션전, 심수에서 일하는 여자가 저에게 소개를 부탁했어요. 그녀 말로는 부모님이 고향으로 돌아오길 바라셔서 본가 근처 남자를 찾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구 조건이 연소득 50만 위안 이상, 35세 이하, 즉 90년대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본인 조건도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녀는 94년생, 올해 31살이고 키는 162cm. 직업은 BJ, 스트리머인데 월 수입은 2만 위안 정도지만 안정적이지 않아요. 제가 말했죠. 광시, 엄서, 지역에서 연 50만 버는 남자들은 대부분 집안 배경을 따져요. 부모님이 연금이 있거나 시내에 집이 여러 채 있는 여자들을 원해요. 게다가 국영기업이나 공무원 같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여자를 찾죠. 그런데 그녀는 시내에 집도 없고 시골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외모 조건으로는 월 수입만 위안 이상, 차와 집이 있는 남자는 충분히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연 50만 이상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자 그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션전에서 연 5에서 60만 버는 남자들은 그냥 노동자일 뿐이에요. 노동황제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런 남자는 흔해요. 저는 그런 사람은 고려도 안 해요. 저는 최소 연 80만 이상의 션전의 집과 차를 가진 남자를 원해요.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션전에서 그런 조건의 남자라면 왜 굳이 고향 작은 도시 출신에 안정적인 직장도 없고 집안도 별로인 여자를 선택해야 할까요? 그 남자들 주변에는 원래부터 집안 좋은 백부미, 해외 유학파 석박사 여성들이 있는데요. 요즘 중국 남자들이 왜 결혼을 포기했는지 아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령잉여들 때문이죠. 이 여자들 보면 입만 열면 돈 얘기뿐이에요. 집 있어야 하고, 차 있어야 하고, 예단은 최소 몇십만 위안은 줘야 한다고 떠듭니다.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자가 현금 지급기인지 아닌지만 따져보는 거죠. 예전엔 그래도 이런 말 대놓고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예 숨기지도 않고 뻔뻔하게 말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위해 돈을 써야 진심이다.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식이에요. 듣다 보면 진짜 황당하죠. 도대체 결혼이 사랑인지 장사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더 웃긴 건 이 여자들이 자기 청춘 다 즐기고 나이 들어서야 갑자기 결혼을 원한다는 겁니다. 20살, 25살 때는 잘난 척하면서 연애 다 해보고 30 넘고 나니까 결혼 시장에서 외면당하니까 급해져서 뭐라고 합니까? 나 이제 성숙한 남자가 필요해. 내 상황을 이해해줄 남자가 필요하다. 라고 포장하죠. 사실은 이해해줄 남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 노후 책임져줄 남자가 필요한 겁니다. 결국 호구 하나 붙잡아 남은 인생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남자들이 그걸 모를까요? 다 알죠. 예전 남자들은 부모님이 닥달하니까 억지로 집 사고, 차 사고, 예단까지 퍼주며 결혼했어요. 빚까지 내서 말이죠. 하지만 이제 남자들은 눈을 떴습니다. 결혼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집 사주고 차 사주고 돈 퍼준 다음엔 남자는 노예가 되고 여자는 주인님이 되는 구조라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집 안 산다. 차 안 산다. 결혼 안 한다. 월급 8천으로도 충분히 잘 산다. 게임하고, 낚시하고, 친구 만나고, 반려동물 키우면서 혼자 즐겁게 산다. 혼자 사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이제 문제는 누가 외로워지냐는 건데, 그 답은 뻔합니다. 남자들은 혼자 살아도 돼요. 근데 대령잉여들은 점점 더 나이 들고, 조건은 더 떨어지고, 주변에서는 다들 외면하죠. 그러면서 불평합니다. 좋은 남자 다 어디 가서 남자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당신들의 탐욕과 욕심이 남자들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혼자 남게 될 겁니다. 남자들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청춘 다 써버린 여자를 위한 보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다른 남자랑 연애 다 해본 여자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지? 라는 질문 하나로 모든 게 끝나요. 사랑 없는 계산적인 결혼은 고통의 시작일 뿐이죠. 그래서 남자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자기 인생 즐기기로 한 겁니다. 진짜 외로운 건 남자가 아니라 바로 그 대령잉여들 자신일 겁니다.